부산 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 방문 이후 후속 조치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정책 건의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광복 80주년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수군이 바다에서 나라를 지켰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사상부가 돌봄 업무에 집중합니다. 부산에선 처음으로 돌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과 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침체된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황령산 복합 관광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 방문 이후 후속 조치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정책 건의안을 별도로 정리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타운홀 미팅이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루지 못한 채 끝나자 시민사회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부 이전 가시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운 항만 관련 단체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여 개 단체가 참여한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가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 의제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이미 임시청사가 구해졌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관련된 해양수산 공공기관도 조속히 이전해야 하고 향후에 대통령실을 방문한다든지 또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 해수부 노조라든지 또 부산시라든지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견서에는 복수 차관제 도입을 통한 해수부의 해양정책 총괄 기능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또 연내 부산 이전이 과시화되도록 정부 조직 개편과 인프라 확보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직원들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수준의 지원특별법 제정 등 관련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단순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정착을 하고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해수부 규모나 예산을 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해양정책 총괄부처로서 기능을 하려면 예산, 그리고 타 부처에 지금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국제해양물류, 조선해양프렌트, 해양내적 관광 와야 된다. 이번 기회에 5년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번에 오지 못하면 가장 말단부처로서 부산에 와도 그 기능이나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은 동구 임시청사 2곳이 확정됐고 여야 정치권이 공조에 나서면서 사실상 이전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수군은 평시에 준비된 역량을 해전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광복 80주년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수군이 바다에서 나라를 지켰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수군 지휘체계의 핵심인 통제영과 부산 좌수영이 보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3남 지역의 수군 배치 현황과 해로를 상세히 기록한 3도 수군 해방 총도입니다. 가덕도에 있는 천성진 성에서 출토된 두정갑은 조선시대 수군진에서 출토된 유일한 갑옷입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바다를 지켰던 우리 수군의 활동상을 조명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진주박물관,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마련됐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했던 다양한 노력들, 특히 화포의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진법, 훈련, 그리고 육상이나 해상에서 했던 다양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수군들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는 수군과 수군진, 수군의 무기고, 해전 등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뛰어난 무공에 명나라 황제가 내린 충무공 8사품 등 13개의 기관에서 출품한 17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선 130여 척을 격파해
가장 큰 전과를 올린 부산포 해전의 과정도 영상으로 조명합니다. 부산포 해전에서 순국한 정훈 장군과 전사자들을 기리는 공간과 비석의 탁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으로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사상구가 돌봄 사업에 더욱 집중합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돌봄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주민 각자에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업무 효율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내년 3월부터 통합 돌봄 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사고나 질병,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상구는 관련 법 시행에 앞서 돌봄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부산 첫 사례로 신설되는 돌봄 정책과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와 건강관리, 장기 요양 등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민관이 함께 투입되고 관계기관의 빅데이터 등을 상호 활용합니다.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여기서도 신청하고 또 저기 있는 건 몰라서 또 신청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사실 공공 간에도 사실 협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일하기 조금 편하고 저희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또 높아지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돌봄 정책과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돌봄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4개 팀을 꾸립니다. 특히 주거복지팀을 별도 신설해 각 가정에서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사상구는 이미 관련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고 지난 5월에는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왔다는 설명입니다. 사각지대 발굴망인 다복다복망이라는 인적 안전망도 2,000명 넘게 사실 신경망 조직처럼 퍼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사실 저희 군은 그 수년간 사실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전체적인 그런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조건으로 사상구가 제 생각에는 매우 유리하다. 사상구 돌봄 정책과는 오는 9월 1일 업무에 들어갑니다. 한편 부산시도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침체된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황령산 복합 관광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 논리를 내세운 무조건 반대는 시민 삶을 외면한 것이라며 찬반 공개 토론회 등을 제안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황령산 정상에 125m 높이 봉수 전망대와 점포동을 잇는 539m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황령산 복합 관광 개발 사업. 최근 부산시가 실시 계획인가를 확정 고시하면서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황령산 정상의 봉수 전망대와 1, 2단계 케이블카, 스노우캐슬 개발 등에는 모두 2조 2천억 원이 들 전망입니다. 부산 시민단체 협의회는 부산을 살릴 개발이라며 지속가능한 상생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황령산 관광개발 사업을 즉각 재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친환경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즉시 개최하라. 부산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무조건 반대 정치 단절을 하라.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부산이 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관광 경제 기반 구축, 상생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행사인 대원 플러스는 1단계에 이어 전망대와 스노우캐슬을 잇는 2.2km 길이의 2단계 케이블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령산에 스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지금 현재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치우겠습니까? 부산시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시 것도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황령산 관광개발 사업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전망대 건립에는 4년 이상, 케이블카 설치에는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콩에 왜 갑니까? 트램 타고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해안선에 펼쳐져 있는 빌딩에 장엄한 LED 쇼라든지 그거 보러 트램 타고 올라가서 기다리고 거기서 자고 오고 합니다. 관광은 자고 먹고 즐기고 실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감천문화마을에 200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1인당 얼마 쓰고 가신지 압니까? 그 관광객들이 1인당 150원 쓰고 갔습니다. 교회 1년에 3억 원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방송사 송신탑 전파 간섭 문제와 환경 파괴, 경제성 분석 근거 부족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04년과 2012년, 2017년에도 황령산 개발에 나섰지만 시민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강서경찰서는 가덕도 야산에서 주민들이 방목해 키우던 흑염소를 무단 포획한 혐의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과 양궁도고회 회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가덕도 외양포와 세바지 일대에서 레저용 활과 마취총, 스프링 올무를 이용해 흑염소 14마리를 포획해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한낮의 고속도로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BJ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휴가 차량으로 붐비는 한낮의 고속도로. 순찰차 한 대가 특정 차량을 바짝 뒤쫓습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하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VJ 방송 채널을 가입해 실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40여 분간의 추적 끝에 해당 차량을 도로 갓길로 유도해 멈춰 세웠습니다. 40대 운전자 A씨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대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 태종대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음주운전 장면을 생중계했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낮에도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방송 영상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자칫 즐거워야 할 다른 사람의 여행길마저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의 노후 아파트 10곳 중 6곳에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초기 화재 대응의 중요한 요소지만 법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노후 공동주택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모든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불길에 휩싸인 차량.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자 불길은 금세 잦아듭니다. 하지만 불길이 확산돼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부산 북구 만덕동 아파트. 4명의 어린이가 숨진 부산진과 기장 아파트 화재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안전 측면에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가장 효율적인 소방시설로서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설치되었을 때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스프링클러 설비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달랐을지 모를 현장. 전국 공동주택 4만 4천여 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5%, 65%인 2만 8천여 곳은 지금도 불 앞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핵심은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1990년 이후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설치 의무가 강화됐지만 기존 대다수 노후 건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거의 없어 설치비는 온전히 입주민 부담입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세대당 약 300만 원, 단지 전체로는 수천만 원이 드는 공사. 게다가 천장배관 설치로 층고가 60cm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도 작지 않습니다. 설치율이 낮은 건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스프링클러는 제대로만 작동하면 효과는 확실합니다. 민간인 사망률 90%, 부상률 32%, 소방관 부상도 35% 감소한다는 미국 화재 예방협회의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전면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건물도 포함해 법 시행 2년 안에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분들이 더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자부담이 어려운 계층이 많죠. 이들에게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3분이면 생명을 앗아가는 화재, 30초면 지켜낼 수 있는 스프링클러. 불 앞에 선 집들의 운명을 바꿀 법과 지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15일간 진행된 제33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29일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7건과 동의안 6건, 의견 청취안 2건 등 57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부산시 수소충전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0건은 원안 가결하고 부산시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 회계인 제331회 임시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7월부터 발주되는 모든 관급공사에 공사손해보험을 적용합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첫 사례로 지금까지는 2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사고 발생 시 보상금 지급 지연과 복구 비용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중소규모 공사에도 보험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강서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해 연단위 포괄 가입 방식을 도입해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민간 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작은 행동으로 큰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이번 주인공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나전칠기의 명맥을 잇는 공예인들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대적인 감각의 공예품을 선보이며 꿋꿋하게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딜라이브 TV 양재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한 나전칠기 공방입니다. 보석함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칠을 하고 조개와 전복 껍질로 만든 자개를 세밀하게 붙여 나갑니다. 수차례 옷칠을 반복해 자개 문양이 제자리를 잡으면 하나의 완성품으로 탄생합니다. 손으로 한 소 한 소 이게 다 붙인 거예요. 이게 다 일일이 이거 색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 모양도 이제 아자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안쪽 선과 바깥 선을 이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선을 나오게끔 이렇게. 나전칠기는 틀을 만드는 목공과 자개 문양을 정교하게 오려내고 옷칠을 하는 3단계 과정으로 장인들의 손길을 거쳐야 완성됩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요즘 젊은 문화생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제자를 자처하며 나전칠기 가업을 잇겠다고 하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 중 하나예요. 이게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이 때 이거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버지 나이 정도나 아니면 뭐 한 40대 정도가 되었을 땐 정말 나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일에 뛰어들게 됐죠.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전칠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인들의 먹과 감성에 어울리는 대중화된 상품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전칠기 본고장인 남양주시에는 전국에 60%가 넘는 39곳의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업체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양주시 공예인협회 회원들은 우리 전통 문화를 이어간다는 자부심 하나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달 항아리와 서류함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국내외 대회에 출품하는 것도 나전칠기를 알리는 차별화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랑알인데 최초로 다랑알에다가 자개 꺾음을 한 거죠. 백패로. 와인 홀더와 핸드폰 그립톡 그리고 오동나무 약장 등 실생활을 파고드는 아이디어 상품들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K컬처와 콘텐츠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시점에 아이러니하게도 나전칠기는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K 콘텐츠로 해서 시에서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하는 건데 천년의 역사가 끊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점점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장과 장인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요즘 남양주시 공예인협회 회원들은 나전칠기를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 부산 수영구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수영구는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도시 거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도시 수영, 도도 수영으로 최우수상을, 경제 및 지역사업 지원 분야에서 청년 구정 참여 마일리지 제도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오는 8월 31일까지 남구형 주민복지 설계 방안 수립을 위해 주민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에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심층 면접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남구형 복지 정책 모델을 마련하고 앞으로의 복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